혹시 손에 땀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이랑 악수하는 게 좀 꺼려지신 적 없으세요? 아니면 중요한 발표 같은 거 할 때 셔츠가 땀으로 젖을까 봐 막 신경 쓰였던 경험은요? 이게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 우리 일상을 위협하기도 하는 게 바로 다한증인데요. 오늘 서양 의학에서는 이 땀과의 전쟁을 어떻게 단계별로 접근하는지 그 치료의 사다리를 저랑 같이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다한증이라는 게 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요. 가장 처음 시도해 볼 수 있는 바르는 약, 먹는 약,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여러 시술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하지만 또 그만큼 큰 고민을 안겨주는 교감신경 절제술과 보상성 발한이라는 딜레마까지 여러분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보죠. 땀과의 전쟁. 아니, 도대체 왜 이걸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걸까요? 그건 이게 그냥 땀이 좀 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삶의 질 전체가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 과도하게 땀을 흘리는 건요, 단순히 몸이 좀 찝찝하고 많은 그런 신체적인 문제를 넘어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증상 하나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깊은 심리적, 사회적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네, 보시는 것처럼요, 이게 심해지면 사회생활 자체가 위축되고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땀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걸 피하게 되고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마저 두려워지는 거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치료법들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이건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 사다리의 첫 번째 칸부터 밟아보겠습니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들이죠.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먹는 약들이 어떻게 우리의 첫 번째 방어선이 되어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아마 가장 먼저 만나게 될 치료법이 바로 이 염화알루미늄 성분이 들어간 바르는 약일 겁니다. 아마 데오도란테 같은 제품 이름으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의사들이 이걸 가장 먼저 권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작동 원리가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꽤 효과적이거든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이 성분이 땀이랑 만나면 젤리처럼 변해서 땀이 나오는 구멍, 즉 땀관 입구를 물리적으로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작은 마개를 만들어서 땀이 밖으로 나올 길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효과적이긴 한데 좀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피부 자극입니다. 이 성분이 피부에 남아있는 수분하고 반응하면서 약간의 염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따갑거나 가려울 수 있는 거죠. 보통 피부가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자기 전에 바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바르는 약만으로는 효과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몸 전체에 작용해서 땀 분비 자체를 줄여주는 먹는 약, 즉 경구용 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합니다. 이 약은 땀샘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다른 모든 분비샘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땀이 줄어드는 대신에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눈도 뻑뻑해지고 이런 원치 않는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꾸준히 복용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자, 이제 치료 사다리의 다음 칸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약물 치료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얻었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시술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건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그만큼 또 다른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온 영동 치료라는 건데요. 주로 손이나 발, 다한증에 많이 쓰여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물에다가 손이나 발을 담그고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류가 땀구멍 주변에 이온들을 움직여서 땀구멍을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효과를 내는 거죠. 전기적인 힘으로 땀구멍에 마개를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92.9%. 그 효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한 임상연구에서 손바닥 다한증 환자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뚜렷한 개선 효과를 봤다는 얘기예요. 단 10번의 시술만으로요.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죠. 물론 이렇게 높은 효과에는 치러야 할 대가도 있습니다. 꾸준히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인 투자가 필요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임산부나 몸 안에 심장 박동기 같은 금속 임플란트가 있는 분들은 안전 문제 때문에 아예 시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중요한 제약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보톡스. 이 보톡스 주사도 굉장히 강력한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겨드랑이 땀에는 효과가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다만 효과가 영구적이지는 않아서 몇 달에 한 번씩은 그 아플 수 있는 주사를 반복해서 맞아야 한다는 단점이죠. 이제 드디어 치료 사다리의 맨 꼭대기, 최상층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모든 방법들이 효과가 없었을 때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선택지, 바로 수술입니다. 가장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위험과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감수해야만 하는 방법이죠. 이 수술은 아주 직접적입니다. 땀을 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 교감신경을 아예 잘라내거나 클립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나 얼굴로 가는 땀 신호의 길을 영구적으로 끊어버리는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인 셈이죠. 하지만 바로 이 수술이 모든 환자들이 반드시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하는,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트레이드오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술로 손은 뽀송뽀송해질지 몰라도 우리 몸은 체온 조절을 위해서 어떻게든 땀을 내보내야 하거든요. 결국 원래 땀이 나던 곳에 길이 막히니까 등이나 배, 허벅지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른 곳에서 땀을 흘릴 새로운 출구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보상성 발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원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괴로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부작용이 얼마나 흔하게 나타날까요? 놀랍게도 자료들을 보면요. 수술받은 환자 2명 중 1명꼴, 그러니까 약 50%가 이 보상성 발한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건 절대 드문 부작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 그래프가 환자들이 겪는 그 딜레마를 정말 한눈에 보여줍니다. 보세요. 수술 직후에는 땀 흘리는 손이 없어졌다는 그 해방감에 거의 모든 환자가 만족해요. 98%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부위에서 비오듯 쏟아지는 땀 때문에 삶의 질이 다시 뚝 떨어지고 결국 장기적인 만족도는 크게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치료법 하나만 보고 섣불리 결정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올라온 이 치료의 사다리 전체를 이해하고 각각의 선택지가 가져올 결과들을 신중하게 저울질해 보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치료의 사다리가 여기 한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의 간단한 치료에서 오른쪽의 영구적인 수술로 갈수록 효과는 확실해지지만 그만큼 부작용이라는 것의 무게 또한 무거워지는 걸 볼 수 있죠. 결국 모든 선택에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함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한 문제에 대한 치료가 또 다른, 어쩌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성공적인 결과라고 불러야 할까요? 다한증을 관리하는 이 여정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결국 여러분 각자의 삶을 진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선택, 그것이 바로 최고의 치료법일 겁니다.